자, 한번 플렉스의 개념에 대해서 플렉스 그라운드를 설명하면서 개념 설명을 해볼 건데, 제 설명을 듣고 플렉스 개구리 못 푸신 분들은 제 설명을 듣고 플렉스 게임을 풀어보면 아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플렉스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여기 properties for the 플렉스 컨테이너라는 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측에 items라는 속성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컨테이너는 부모한테 주는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items는 자식한테 주는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저는 플렉스 연습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놀이터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플렉스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지금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거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 이해되시나요? 방향을 말하는 건데, 방향을 어떤 식으로 설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여러분들이 사용하려면 지금 이 부모하고 자식이 있죠, 그렇죠? 부모하고 자식이 있습니다. 보이죠? 섹션이 부모고 div들이 자식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 그 자식이 아니라 부모한테 플렉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제가 이걸 지워볼게요. 자, 지우게 되면 당연히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데, 자, 그걸 아시면 돼요. 지금 높이를 100픽셀 줬는데, 이거는 섹션한테 준 높이죠. 섹션한테 준 높이인데, div가 현재 그러면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div는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div는 지금 높이를 딱히 주지 않았죠. 지금 높이 안 주니까 당연히 왜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나와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높이가 있잖아요, 그죠?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높이밖에 없어요. 저는 div한테 너비밖에 주지 않는 상태인데, 자, 너비 지우게 되면 얘네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div는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너비가 어떻다? 최대한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저는 섹션한테, 여러분들이 플렉스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플렉스가 돼야 되는데, 저는 섹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나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자, 플렉스가 됐죠, 그죠? 플렉스가 되면 방향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속성이 있죠. 플렉스. 자, 그러면 부모가 플렉스가 되면 자식은 플렉스 아이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부모가 플렉스가 되면 자식은 플렉스 아이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플렉스 아이템이 된 자식들은 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개념은 다 외우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플렉스 아이템이 된 자식들은 일단 너비가 최소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너비가 최소로 줄어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렉스 아이템이 된 자식은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온다. 자, 저는 지금 div한테 높이 줬다 안 줬다? 높이 안 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높이가 어디서 생성된 거예요? 섹션이 지금 높이가 100픽셀이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그러면 섹션한테 높이조차도 없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텍스트만큼 높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섹션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div가 섹션이 플렉스가 되면서 div들이 지금 플렉스 아이템이 된 상황인데, 플렉스 아이템이 된 자식들은 플렉스 부모, 즉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들은 방향이 방향이 세로 배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이게 가로인가요? 가로죠. 가로 배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조건 가로 배열, 이렇게 한 줄 배열, 한 줄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블럭이 여러분들 인라인 블럭 되면 어떻게 나오세요? 옆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플렉스가 되게 되면 얘네가 옆으로 나와요, 이렇게 한 줄로. 자, 그래서 이제 방향을 보면 여기 지금 로우라고 되어 있죠. 지금 얘네가 로우인 상태예요. 기본값은 플렉스 디렉션의 기본값은 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우 리버스는 뭐냐면 당연히 그 현재 방향에서 이렇게 현재 방향에서 1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다 보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컬럼은 뭘까요? 컬럼은 위에서 아래, 마치 블럭처럼. 블럭처럼. 컬럼 리버스는 아래서 위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컨테이너는 누구한테 주는 속성? 컨테이너 누구한테 주는 속성? 1초 만에 까먹으시면 안 되죠. 부모한테 주는 속성이라 방금 말씀드렸어요. 컨테이너는 부모한테 주는 속성이고 아이템즈는 자식한테 주는 속성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부모한테 주는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섹션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된 순간 이 섹션이 바로 플렉스 컨테이너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플렉스 컨테이너가 된 거고 DIV들은 플렉스 아이템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플렉스 디렉션은 섹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DIV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섹션한테 줘야죠. 플렉스 컨테이너한테 얘한테 줘야지. 이 DIV에는 플렉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한테 아무리 여러분들 플렉스 디렉션 뭐 예를 들어 뭐 콜럼 리버스 콜럼을 준다? 안 먹어요. 콜럼 안 먹습니다. 변함없죠? 그죠? 변함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컬럼을 누구한테? 얘한테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건 있어요. 또 지금 컬럼 디렉션을 우리가 일단 로우라 적을게요. 로우 주니까 로우는 변함없죠. 그 다음에 로우 리버스는 뭐예요? 당연히 거꾸로예요. 반대로. 이렇게. 근데 반대로인데 우측으로 딱 붙습니다. 얘가 1번부터 나오는 거 보이죠? 여기 지금 잘 안 보이긴 한데 1번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컬럼을 여러분들이 주게 되면 이 컬럼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높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건 있어요. 로우냐 컬럼이냐에 따라서 받아오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받아오는 게 조금씩 다르다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들은 누구 높이를 그대로 받아온다 했죠? 부모 높이 받아온다 했죠. 그죠? 근데 이 방향이 플렉스 아이템이 뭐냐면 방향이 로우냐 그 다음에 컬럼이냐에 따라서 부모의 높이 또는 너비를 그대로 받아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너비 또는 그러면 로우인 경우 즉 자 플렉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인 경우에는 아이템들이 플렉스 아이템이 부모 높이를 받아온다. 자 부모 높이를 그대로 받아오는 거고요. 근데 플렉스 디렉션이 컬럼인 경우 컬럼 COLUMN 인 경우에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플렉스 아이템이 부모 누굴 뭘 받아온다? 너비를 받아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때는 그러면 뭐겠어요? 이때는 너비 최소 축소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때는 너비 최소 축소고요. 이때는 뭘까요? 높이 최소 축소예요. 이래서 플렉스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방향에 따라서 속성이 조금씩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은 제가 컬럼으로 바꿨으니까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높이 최소 축소된 상태잖아요. 그죠? 아이템들이 그러니까 아이템들이 지금 높이 최소 축소된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너비는 부모 지금 너비 그대로 따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 너비를 예를 들어 제가 줄여볼까요? 얘를 만약에 뭐 500으로 줄였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대로 같이 주는 거. 그래서 쉽게 말하면 DIV들이 뭐 디스플레이 블럭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거랑 조금 다르긴 해요. 여튼 그래서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얘는 4번이고 얘는 5번이죠. 자 그래서 지금 컬럼 같은 경우 이렇게 쓰고 컬럼 리버스 쓰게 되면 당연히 위에서 아래서 위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이게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속성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어쨌든 디스플레이 디렉션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플렉스 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본값은 노우 랩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이트 스페이스 노우 랩이랑은 달라요, 여러분들. 자, 로우 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상태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너비를 100픽셀 다시 얘한테 줘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몇 개를 좀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추가를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색상 안 나오는 건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주어진 공간 안에서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같은 경우는 원래 어떻게 됐어요? 최대한 나오다가 여의치 않으면 밑으로 내려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게 되면 그 아이템들은 기본적으로 플렉스 박스, 즉 플렉스 컨테이너 안에서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뭔가를 뭐 너비를 갖거나 밑으로 내려온다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플렉스 랩 중에 랩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얘도 은근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걸 랩을 여러분들이 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공간 안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마치 쉽게 생각하면 디스플레이 자, 디스플레이 적을게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플렉스 랩이라고 있다 했죠. 마치 뭐가 되냐면 인라인 블럭처럼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공간이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인라인 블럭처럼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랩 리버스는 잘 안 쓰는데 그냥 뭐 반대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리버스에 관련된 개념은 거의 안 씁니다.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만들면 그 리버스라는 개념은 거의 쓸 일이 없고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리버스는 거꾸로구나 라고 알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랩 리버스까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온라인 아이템즈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 진짜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작업할 때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속성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요거를 그대로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얘도 원상복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 온라인 아이템즈의 플렉스 스타트, 엔드, 센터, 베이스라인, 스트레치라는 게 있는데 기본값은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 여러분들 스트레치가 뭐예요? 스트레칭하다 들어봤죠? 우리가 몸을 쫙쫙 늘리다 할 때 스트레칭하다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값은 스트레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자식, 즉 부모가 플렉스가 되면 자식은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온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DIV는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트레치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온라인 아이템즈를 스트레치라고 써볼게요. 자, 변화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스트레치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라인 아이템즈 스트레치가 기본값. 얘 안 줘도 어차피 부모 높이 받아오기 때문에 부모에 맞춰서 쫙쫙 늘어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정말 그런지 부모 높이를 늘려볼까요? 제가 400픽셀을 해볼게요. 보이죠? 500픽셀 해도 부모 높이를 그대로 받아오기 때문에 쫙쫙 늘어난다. 그러면 강사님이 스트레치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변화 없죠? 그래서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도 그러면 아까 온라인 아이템즈 얘 누구한테 주는 속성? 여기 왼쪽에 있는 건 다 부모한테 주는 속성, 플렉스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플렉스 스타트를 할게요. 여기다가 스타트라만 줘도 되거든요. 스타트. 근데 스타트라고 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높이가 최소로 줄어들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온라인 아이템즈를 주게 되면 온라인 아이템즈를 받은 요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면 높이가 최소로 줄어듭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높이가 줄고 어떨 때 너비가 막 이렇게 줄고 이거를 다 하나하나 일일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플렉스가 조금 어려운 건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건 없고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다 높이 100픽셀을 이렇게 걸어 놓은 건데 이런 경우에는 높이를 줘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원래는 부모 높이를 그대로 받아왔잖아요. 왜요? 높이의 기본값은 뭐죠? 오토죠. 그러니까 오토가 작용되기 때문에 이 플렉스 아이템인 녀석들은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왔는데 얼라인 아이템들을 주게 되면 그 플렉스 아이템들이 높이가 최소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높이로 최소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식한테 높이를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스타트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중간에 뭐가 있죠? 자, 플렉스 엔드래요. 자, 참고로 얼라인 아이템즈는 뭐냐면 컨테이너 안에서 줄들을 정렬하는 거예요. 줄들이라는 건 뭐냐면 요 한 길이죠. 1부터 5까지. 얘네들이 한 줄이잖아요. 그죠? 그 줄들을 수직 정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엔드라고 쓸게요. 자, 엔드를 쓰니까 어디로? 맨 밑으로 가죠. 그죠? 당연히 센터 주면 어떻게 돼요? 중앙으로 가죠. 그래서 이게 바로 수직 정렬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자, 여기서 또 어려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냐 컬럼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컬럼일 때 얼라인 아이템즈는 지금 우리가 방향이 뭐예요? 로우죠. 그러면 로우일 때는 수직 정렬이잖아요. 근데 컬럼일 때는 당연히 뭘까요? 수평 정렬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플렉스 디렉션 컬럼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죠? 자, 그러면 컬럼 되면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너비가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데 너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쫙 늘어난다 했어요. 왜요? 플렉스 컬럼을 주게, 그러니까 플렉스 디렉션이 컬럼이면 제가 너비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부모 너비 받아온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얼라인 아이템즈 주게 되면 얘는 부모가, 그러니까 즉 방향이 컬럼으로 바뀌는 순간 수직 정렬이 아니라 수평 정렬로 바뀌거든요. 얼라인 아이템즈는. 이해되시나요? 얼라인 아이템즈 수평 정렬로 바뀌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스타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비가 최소화로 줄어듭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방향이 뭐냐에 따라서 높이로 얼라인 아이템즈를 줬을 때 높이가 최소로 줄거나 아니면 컬럼일 때는 너비가 최소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너비 높이를 둘 다 줘야 된다. 자, 이 상태에서 당연히 제가 여기다가 엔드 줘볼게요. 엔드 주게 되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센터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 온다. 자, 근데 잘 안 쓰이는 게 바로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그냥 잘 안 써요. 안 써요. 그냥 이제 글씨 위치에 맞게 이제 조정하는 건데 베이스라인은 굳이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글자 끝에 맞추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얼라인 아이템즈도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자, 얘는 뭐예요? 아이템즈는 한 줄들을 정렬하는 게 아니라 한 줄 컨테이너 안에서 한 줄을 정렬하는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도 참 특이한 게 뭐다? 플렉스 컨테이너가 한글로 쓸게요. 컨테이너가 만약에 컨테이너의 방향이 뭐다? 로우인 경우 이렇게 쓸까요? 플렉스 디렉션이 속성이 로우인 경우에 수직 정렬이다. 한 줄을 수직 정렬.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플렉스 컨테이너의 방향이 플렉스 디렉션 방향이 속성이 로우인 경우. 플렉스 컨테이너에 이렇게 써야겠다. 플렉스 방향이라 하지 말고 플렉스 컨테이너의 플렉스 디렉션 속성이 로우인 경우 얘는 뭐다? 컬럼인 경우 한 줄을 수평 정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로우인 경우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인 경우 얼라인 아이템즈를 주게 되면 플렉스 아이템은 뭐가 된다? 높이가 최소로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식한테 플렉스 작업하는 경우 자식이 높이가 필요하면 높이를 부여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당연히 뭐겠어요? 플렉스 드렉스 속성이 로우인 경우, 로우가 아니라 이제 뭐죠? 컬럼이죠. 컬럼인 경우에는 뭐다? 플렉스 아이템은 너비가 최소로 줄어든다. 그래서 작업하는 경우 자식이 너비가 필요하면 너비를 부여를 해야 된다. 요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참고로 요거는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올려드릴 거니까 뭐 굳이 적느라 바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정리하실 거면 적어도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자 뭐예요? 이번에는 저스파이 컨텐츠. 지금 온라인 아이템즈랑 저스파이 컨텐츠를 이제 여러분들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쓰는데, 얘도 이제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플렉스 얘도 이제 뭐예요? 저스파이 컨텐츠는 일단 플렉스 스타트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여기다 100픽셀을 하고요. 플렉스 얘도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저스파이 컨텐츠 플렉스 스타트, 그냥 스타트라 써도 돼요. 굳이 플렉스 안 붙여도 됩니다. 자, 스타트 하게 되면 변함없죠? 그죠? 이 상태에서 엔드라 써볼게요. 엔드. 엔드는 뭐예요? 자, 얘는 뭐냐면 저스파이 컨텐츠는 수평 정렬이에요. 수평 정렬. 얘는 수평 정렬이다. 컨테이너 안에서 한 줄을 수평 정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평 정렬. 그래서 수평 정렬인데 얘도 근데 보시면 사실 얘도 방향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방향에 따라. 방향이 로우냐 컬럼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 제가 얘가 방향이 로우잖아요. 로우일 때는 지금 수평 정렬인데 컬럼일 때는 얘는 또 수직 정렬이에요. 반대예요. 자, 그래서 저스파이 컨텐츠 스타트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센터 줘볼게요. 센터는 가운데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페이스 비트윈이라는 게 있죠. 자, 스페이스 비트윈이라는 건 뭐냐면 맨 왼쪽에 있는 요소와 맨 오른쪽 요소를 맨 끝으로 위치를 시킨 다음에 그 공간만큼 여백을 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각각 이렇게 나눠 가져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스페이스 비트윈은 맨 오른쪽에 있는 녀석과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녀석과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벽 끝에 붙입니다. 벽 끝에 붙이고 얘네들이 알아서 그 부분을 나눠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 어라운드가 있는데,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어느 정도 여기 여백을 왼쪽과 오른쪽 여백을 줘요. 여백을 주고 그 중간중간마다 여백을 가져가는 게 바로 스페이스 어라운드 속성이다. 그래서 스페이스 비트윈이나 스페이스 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메뉴를 만들 때 좀 많이 사용되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잘 안 써요. 저 같은 경우도 작업할 때 패딩으로 여백을 좀 주지 굳이 뭐 작업하진 않는데, 근데 안 쓰는 건 경우는 없습니다. 쓰긴 합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지금 설명을 드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스페이스 비트윈이랑 어라운드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방향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어요. 컬럼 줄게. 컬럼 주게 되면 얘네가 위아래로 배치가 되고, 제가 여기다가 500픽셀 할게요. 그 다음에 저스펙 컨텐츠를 얘한테 센터로 줄게요. 자, 그러면 센터 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지금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작아서 그런데 지금 보이시나요? 컬럼 주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컬럼인 경우에 위에서 아래로 이제 플렉스 아이템들이 나오는데, 지금 정렬이 어떻게 됐죠? 수평 정렬이에요? 수직 정렬이에요? 수직 정렬이죠. 그죠? 자, 스타트 줘볼게요. 스타트 하게 되면 위로 붙고요. 당연히 엔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붙겠죠.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서 한 줄이 이제 컨테이너 안에서 한 줄을 수평 또는 수직 정렬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설명드리면 플렉스 컨테이너 디렉식 속성이 로우인 경우, 얘도 마찬가지로 로우인 경우 한 줄을 수평 정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평 정렬.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컬럼인 경우에는 한 줄을 수직 정렬한다.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얘는 줬다 해가지고 너비가 뭐 최소로 줄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아닌가? 자, 제가 지금 너비 높이를 줘서 그런데 한번 볼게요.
컬럼일 때는 너비 뭐 너비가 최소로 줄진 않죠, 그죠? 얘는 그렇진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예요? 자, 제일 안 쓰는 겁니다. 요거는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온라인 컨텐츠라고 보이면 되는데 얘는 뭐냐면 줄들을 정렬하는 거예요. 이거는 줄들. 얘네들 얘하고 얘는 한 줄을 정렬하는 거라면 온라인 컨텐츠라는 거는 줄들을 정렬해요. 얘는 눈으로만 볼게요. 플렉스 스타트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주게 되면 로우냐 컬럼이냐에 따라서 너비 또는 높이가 최소로 줄어듭니다. 자, 스타트는 이렇게, 엔드는 이렇게, 센터는 이렇게, 스페이스 비트윈은 스페이스 비트윈은 위 아래를 이런 식으로 맨 끝에 붙여요.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스페이스 어라운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위하고 아래 여백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공간을 주는 거고, 스트레치는 쫙 늘어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치가 기본값입니다. 근데 온라인 컨텐츠는 잘 안 쓰는 속성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몰라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네 가지 있죠. 플렉스 디렉션, 랩, 온라인 아이템즈, 저스티파이 컨텐츠. 요 네 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특징과 속성과 특징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리버스는 굳이 안 외워도 돼요. 리버스는 외우지 마세요. 지금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리버스는 외울 필요 없어요. 노랩도 기본값이라는 것만 알고 압축되어 있는 거구나. 랩만 외우세요. 랩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베이스라인 필요 없습니다. 스트레치? 그냥 이런 게 이게 기본값이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스타트, 엔드, 센터만 아세요. 스타트는 굳이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고, 엔드랑 센터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다 외워야 돼요. 얘는 참고로 다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즉 플렉스 컨테이너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